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100% 정도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 중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엇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xAI가 정부 기관용 A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가격이 장중 40달러에 근접하면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보다 낮아야 된다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재개한 가운데 보유량이 60만 개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세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밤 사이에도 그렇고 관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곤 있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물러설 것이다. 이 타코라는 심리가 강하게 확산되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주 목석 가려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죠. 관련 투자 전략들도 같이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박, 더 이상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걸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2%, S&P 500 지수는 0.1%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밤사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쪽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원자재 쪽에서는 은 가격이 장중 한때 40달러를 거의 터치할 뻔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2011년 9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에 또 암호화폐 역시나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라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금 12만 3천 달러를 넘어선 상태고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자, 그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도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커뮤니케이션 쪽, 그리고 산업주, 또 부동산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에너지 쪽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 자, 오늘은 전장 대비 1% 넘게 뛰었는데요. 캐시우드가 추가 매입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 중이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줬는데요. 웨드부시라는 글로벌 IB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공개한 가운데 거의 5% 가까이 뛰었고 반면에 반도체 두줄의 투자 심리는 대체로 부진했는데 마이크론 보시면 현재 4.75% 넘게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은 오늘 대체로 좀 부진했는데요.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내일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CPI를 보고 움직이자 이런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4% 중반대에서 거래됐고요. 달러 인덱스도 98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선 상태고 현재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나 1,380원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밤새 외신들이 주목한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이 내용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푸틴에게 50일 데드라인 통보를 내놨습니다. 자, 휴전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큰 숫자는 브라질에게 통보된 50%였었죠. 근데 여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어떻게든 전쟁을 좀 하루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격 지원이 가능한 무기들도 약속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이슈들 실제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협상용 카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 아직까지는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 이게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반등 여파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자라는 입장인데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들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준비해 봤습니다. 천정부지 비트코인 12만 달러마저 돌파했다. 천정부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자,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가 예정돼 있죠. 이 크립토 위크라는 거는 공식 명칭이나 이름은 아니고요. 미 의회,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번 주에 암호화폐 3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루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크립토가 많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립토 위크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암호화폐 3법, 지니어스 법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 오늘 이번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법안 가운데 하나가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냐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하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연준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까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논의될 이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sell the news, 뉴스에 팔아라라는 어떤 차익 실현의 성격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내일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죠. CPI 수치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주목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블랙록과 JP모건, 웰스파고의 실적을 통해서 은행주들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지 해당 내용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은서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기업별 이슈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7개 기업들부터 점검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는 한 발, 두 발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가는 가운데 164달러 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64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라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64달러 선 위로 올라가면서 약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4조 달러의 시총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7 기업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켜낸 기업들도 있고요. 하지만 약보합권으로 증세를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는 가운데 오늘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소식이 한 가지 등장해서요. 다음 장 통해서 브리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메타 정말 AI의 진심입니다. AI에 올인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가 한 가지 게시글을 올려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이전에는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었죠. 마크 저커버그는 간밤에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장을 할 때 좀 체크해봐야 할 소스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대한 차트도 확인을 해야 될 테지만 이제는 X, 트위터였죠. X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같은 SNS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간밤에는 스레드에 한 가지 게시글을 게시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내년에는 첫 번째 가동을 할 것이다라는 예정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내년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한 가지 데이터 센터, 바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기가와트급 규모의 클러스터일 것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 수년 내에 5기가와트의 규모로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가와트라는 규모 생각보다 좀 잘 와닿진 않는데요. 원전 한 개의 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메가와트, 기가와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AI 관련 캐파를 넓혀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메타가 이런 기가와트급 슈퍼 클러스터를 최초로 보유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도 있네요.
이런 소식들 들어오면서 메타는 간밤에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720달러 선 유지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는 최초의 기업 슈퍼클러스터부터 인재 영입까지 메타는 꾸준히 AI 캐파 확장 중이라는 점도 체크할게요. 앞서서 오늘이 그리고 이번 주가 코인 관련된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전해드리셨죠. 다음 장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은 꾸준히 들어보셨을 테고요. 이번 주는 미국에서 지정하는 크립토 위크입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뭔가를 막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를 잘 두고 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코인베이스 오늘도 상승에 성공해줬습니다. 오늘은 1%대 상승하면서 1.8% 상승했는데요. 코인베이스와 함께 코인 시장 안에서 관련주를 살펴본다면 이제 서클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서클은 간밤 9% 넘게 폭등하면서 10% 가까운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인베이스를 들고 왔느냐? 앞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 서클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정말 두드러지긴 하지만 월가에서는 80달러부터 23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의를 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미국의 제도와 발맞춰서 코인베이스가 좀 잘 가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서요. 오늘은 1%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들고 왔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말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정부와 발맞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두고 볼 때 무엇을 가장 두고 봐야 하느냐. 서클은 코인의 발행사고요. 코인베이스는 그걸 결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이드 데이비스 리서치 그리고 아거스 리서치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발행사보다는 결제 시스템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런 흐름과 함께 편승해서 비트코인은 또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기도 했죠. 12만 달러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이 상대 경쟁 기업에 대해서 공격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배우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왼쪽에 전해드린 것처럼 7월 11일 사상 최고가였던 388달러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오늘은 394달러의 장세를 마감했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만 60% 폭등해줬습니다. 이 상승세를 쭉 이어갈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 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오늘도 역시나 관세 소식이 주 이슈였는데요. 네. 러시아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요.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내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아는 푸틴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에서 아마 반 트럼프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제 덧붙인 게 뭐냐면 러시아와 교역을 하거나 또는 투자하는 제3국뿐만 그렇죠. 아니라 기업들도 동일한 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미 보낸 관세는 그 관세 서한이 합의안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긴장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또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를 관련해서 유럽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결국은 타코로 다시 컴백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판에 이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30% 관세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일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육 대상국들과 협력해서 공조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예. 만약에 8월 1일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음.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네. 있어서 이번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앉아서 그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그렇죠. 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러시아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느냐. 어쨌든 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겠죠. 뭐 본인의 지지율을 네. 위해서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책임은 전임인 바이든 대통령이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휴전을 빨리 끝내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게 안 되고 있고 또 러시아 공습이 또 강화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장중한 때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뭐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걸 두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시적인 숨고르기다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빠져나가는 거다. 네.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사실 제가 보면 지금 1억 정도로 뭐 사상 최고가 12만 예. 달러로 돌파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전강 후약 장세로 보이면서 코인 관련주 대부분이 막판에 뭐 강보합세 정도까지도 밀리는 그렇죠.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서클 같은 경우만 좀 강하게 올랐고 예. 코인베이스나 뭐 그다음에 로빈훗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앞에서 얘기한 크립토 위크 그다음에 뭐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3대 법안이 이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이미 투자자들은 벌써 이걸 예측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었고요. 또 백악관에서 얘기한 걸 또 종합해 보면 6월에 이제 인플레 자료,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가상화폐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신고가 돌파했을 때 는 좀 쉬어가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지켜보는 정도로 해야지 괜히 흥분하거나 지금 진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비트코인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 쪽은 셀더 뉴스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시기일수록 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도 뭐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글쎄 이런 표현들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뭐 멍청이, 얼간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지금 뭐 파월 의장한테 쏟아내고 있는데 네. 밤사이는 또 어떤 이슈 있었죠? 네, 금리 인하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예. 또 뭐 해임하지는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죠. 뭐 그냥 그야말로 좌충우돌 매일 말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의 이제 해맥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라고 예. 본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케빈 에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금리 얘기보다도 이제 브라질 관련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하기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아마 CPI 발표회라든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PPI도 있고, 예. PPI도 있고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되고요. 내일 밤에는 PPI, 소매 판매 차례대로 발표되는 만큼 이 경제 지표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밤사이 테슬라 강보합권 뭐 1% 정도 올라줬는데 캐시우드가 또 매입을 다시 한번 했다고요? 어떤 네. 이슈죠? 캐시우드 펀드에서 이제 지난 7월 11일에 보면은 이제 코인베이스를 팔고 예. 네, 이제 테슬라를 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6만 주 정도 그래서 1,870만 달러 정도를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뭐 260억 네.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와서 이게 아마 호재로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XAI 그 투자 여부에 대해서 주주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XAI와 합병은 반대한다.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테슬라에 대한 뭐 주가 전망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그록 AI 챗봇이 7월 12일부터 차량 배송 모델에 이제 예. 탑재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주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48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350달러 찍고 그다음에 317달러인데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300달러가 붕괴됐었다가 그랬었죠. 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UB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도하게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따라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맞는 나오면서 얘기인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7월 23일 이후에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결국 어닝이 중요하다. 네,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럼 뭐 포지션을 정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다는. 네, 신규 얘기신가요? 매수는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관망하면서 이제 실적까지 좀 확인해 보시는 네. 그 그거 여유를 좋을 가지시는 듯하네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 바로 대표 원전주죠.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뭐 SMR 대단합니다. 거의 뭐 이 오른 주가 수준 레벨을 보면 상당한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길래 그랬죠? 네, 뉴스케일 파워는 항상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뭐냐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이렇게 예.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AI 산업에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원전의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주에서 15일에 700억 달러 규모의 AI나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예. 소식이 상승의 촉매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45달러 기록하고 나서요. 쭉 빠져서 30달러 부근까지도 낙폭이 커졌다가 장대 양봉이 서면서 4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중요한 주도 에너지 뭐 관련주들이나 예. 이런 종목들은 급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또 급등했을 때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죠.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정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했던 또 다른 기업. 대표님께서 이 기업 사실 뭐 자주 들고 오셨었죠.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부터 계속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로켓랩도 밤사이 크게 올랐거든요. 네. 투자 의견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CT에서 네트워크 강화 또 뉴트론 재사용에 대한 로켓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그 트럼프 감세한 때 예. 그 머스크와 마찰이 있으면서 아메리카당 창당 발표했을 때 수혜주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와 경쟁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지금 우주 개발 관련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탑픽으로 선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43달러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9%, 9.79%니까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43.47달러가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천정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신규 진입은 어렵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셔도 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켓랩과 관련해서는 이 기존 보유자들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다.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팔란티어인데요. 대표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뭐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뭐 네. 호날두, 메시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팔란티어에 굉장히 특이한 별명이 또 붙었다 그래요? 어떤 별명이죠? 아, 그래요? 저는 모르는 건데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니 AI 메시라는 어떤 별명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팔란티어가 최근에 웨드부시가 AI 분야의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다 평가를 예. 하면서 목표가를 16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분기 고객 수가 39% 증가하면서 고객 기반이 확장세가 일어났다. 그다음에 수년 내 팔란티어가 이제 제2의 오라클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글로벌 AI의 지출이 수조 달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체코 중앙은행에서 지금 팔란티어 주식을 2분기에 약 5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상당하네요. 그 메시라고 아마 예. 붙은 이유가 이 AI 소프트웨어의 그야말로 탑픽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AI가 정부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그동안 눌림목 구간에서 상당한 그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랬었죠. 예, 이제 149달러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 이게 이제 신고가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160달러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지금 신고가마저 넘어선 상태죠.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